네, 리플 소송이 아주 흥미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 이른바 벌금 합의 이슈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냐, 전격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SEC가 하는 짓을 보니까 좀 간단치 않겠다. 이 정도로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금 SEC가 요구한 게 20억 달러 규모, 19억 5천만 달러 정확히는 이 벌금을 요구를 한 거죠. 이 환수금이 8억 7천만 달러, 이자가 1억 9천만 달러, 민사벌금 8억 7천만 달러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하는 말이 SEC의 법적인 경고 이후에도 XRP를 계속 리플랩스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지난 3월 말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 이렇게 뉴욕 연방법원에 가서 SEC와 직접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새롭게 전해진 속보 상황을 보니까 이 자리에서 원만한 합의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라기보다 아주 그냥 서로 비판하고 난리도 아닌 개판 5분 전이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더해졌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법원에다 요청서를 하나 냈는데 SEC의 전문가 자료를 삭제할 것을 기각할 것을 리플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XRP 진영의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레머디와 최종 판결을 위해서 SEC 전문가 제출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한 컨셉을 지금 살펴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먼저 레머디 이거는 판결 전에 양측이 법적 근거 이것과 함께 원하는 해결책을 제안하는 절차를 구제책 레머디라고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 전문가 자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SEC의 주장과 근거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주장 벌금 20억 달러를 요청하는 주장 어떤 근거 벌금 20억 달러에 대한 근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입니다 라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상충되는 컨셉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원만하게 각자가 원하는 해결책을 제안은 했지만 이게 꽉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라는 것을 지금 이번에 리플이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레머디와 파이널 저지먼트를 위한 어떤 시작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션을 한 건데 내용이 SEC 전문가 주장 개 같아요. 기각해 주세요.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인 합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는 바라보지 않았는데 조금 이게 상황이 어지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벌금 합의는 어쩌면 이미 물 건너 간 건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요청서를 낸 리플의 진짜 의도가 뭘까? 이걸 조금 꼽아보자라면 SEC의 벌금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 SEC의 벌금 산정 기준 그리고 그 증거, 근거가 잘못됐다. 전문가의 자격, SEC 전문가죠. SEC 측의 전문가의 자격 또는 결론에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를 파고 조지려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의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면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번 이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를 통해서 전문가 증거 기각 요청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의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리플의 입장에서 우리는 리플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특히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XRP를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관심이 높은 종목인데 리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조금 해석을 해보자라면 SEC가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벌금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리플 입장에서는 SEC의 주장, 근거, 그거에 대한 무효화 시도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EC 전문가 증거가 갖고 있는 신빙성, 또 신뢰성
이런 것들을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 벌금 주장 20억 달러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규모의 벌금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 아닐까, 이 정도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20억 달러라는 게 이게 확 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어떤 선례로서 보통 언급이 되는 게 이른바 블록1 이오스 사건입니다. 이게 리플 유사 사건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블록1의 ICO 당시 2017년에서 18년 당시에 이 40억 달러 규모의 모금이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모금 사례로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ICO 모금 활동에 대한 SEC의 규제와 관련된 상징적인 사례로 보통 언급이 되곤 합니다. 당시에 규모가 40억 달러였잖아요. 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 벌금 2,400억 달러를 부과를 했습니다. 312억 원 수준. 그런데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2조 6천억 원이 넘죠. 지금 환율이 더 뛰어가지고 이 정도를 지금 원하는 거라서. 근데 사실 리플이 XRP 판매된 물량, 지금 벌금의 기준이 되는 1차 기관들 대상으로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이 규모가 7억 달러가 조금 넘어요. 7억 달러가 조금 넘는 규모인데, 이 40억 달러 규모의 이오스 사건과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SEC가 요구하는 주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리플 입장에서는 SEC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아싸리 그냥 한 방을 세게 날린 거다 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억 달러 규모의 312억 원 벌금, 7억 2천만 달러 규모의 2조 6천억 원 규모의 벌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막히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SEC가 뭔가 정말 작정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리플을 조지는 게 아닐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건 그냥 개인 주관적인 생각인 거고, 홀더 입장에서의 굉장히 큰 주관성이 개입된 관점이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선례도 안 맞고, 이게 대체 뭐가 기준인 건지 또 애매하고, 대체 증거는 뭔지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SEC의 어떤 벌금에 대한 근거, 주장,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기각 요청을 법원에다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SEC가 어떤 입장을 이에 대해서 제출을 할지, 최종적으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게 지금 주목되는 포인트고, 대체 그러면은 1심 정식 재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벌금 구제책, 레머디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부터 갈래가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스케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에 예고를 했던 게 4월 23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23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스케줄 변동이 있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상당히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야기를 했던 게 2024년 2분기에 배심원 판결 진행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선을 딱 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스케줄 일정이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상당히 지금 어질어질 하잖아요. 이제 벌금 합의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어질어질하고 물 건너간 거 아닌가, 막판 힘겨루기인 건지, 정말 이제 이미 파국으로 조금 들어서서 정말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건지, 어떤 그런 신호탄 비슷한 게 지금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리플이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이슈에 집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리플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공론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엄청 빡세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는 유틸리티, 유동성, 신뢰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왜 스테이블 코인에 진입을 하려는지, XRP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거는 엔터프라이즈 수준이다. 그렇죠. 리플이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 판때기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잖아요. 리테일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본 사이즈가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야. 또 하나는 규제 우선 준수, 투명성, 이 덱스 기반의 유동성 이런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 거 사용하면 되게 좋은데 이런 어떤 기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미 출시하기도 전에 아직 연말 출시니까 아직 상당히 기간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유틸리티에 대한 경쟁력, 특장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지금 작정을 했어요. 이게 새로운 돈벌이가 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본사를 미국에 두면서 미국에서 IPO를 해서 미국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1,500달러 규모로 급성장을 이미 했고 2028년에 2조 8천억 달러가 예상된다. 신뢰, 안정성, 유용성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XRP 레저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US 달러 1대1 고정으로 이제 출시가 될 거고 이런 움직임은 리플의 범위, 제도권 그리고 디파이 영역의 확장과 관련해서 많은 사용 사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제 인프라가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예금, 미국 국채 그리고 현금 등가물로 100% 백업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안정성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를 불식시키려는 작업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3자 증명을 통해서 투명성 우리가 보장한다. 신뢰와 안정성도 함께 보장한다. 1대1 패깅 확실하다. 우리 그런 거 잘하거든. 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금융에 있어서 중추적인 진입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엔터프라이즈급의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 도입을 하면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더 많은 사용 사례 그리고 유동성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의미 부여를 자체적으로 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XRP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됐을 때 그럼 XRP와는 어떤 유틸리티적인 역할에 있어서 차이점과 차별성이 생기게 될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한 지점인데 아직은 조금 이 부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어쨌든 XRP 레저의 기본 통화는 XRP입니다. 그래서 레저가 덱스 거래를 위해서 발행된 모든 유형의 자산을 지원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결제를 위해서 구축됐다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보면 이 모든 유형의 자산 가운데 하나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볼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워낙 지금 활성화가 되고 더 활성화가 될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XRP의 어떤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없다라는 점이 우리 같은 XRP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애매하게 다소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다양한 결제 시나리오에서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XRP 레저의 기본 통화는 XRP니까 XRP에 대한 사용 사례 역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는 그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의 범용성 그리고 유연성이 강조되고 강화됐을 때 XRP까지 선순환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그런 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칫 이게 지금 약간 스텝이 어긋나면은 XRP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어떤 이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리플랩스가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 마리 토끼가 조금 어설퍼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갈래가 터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XRP의 중요성과 가치가 재확인될 기회 이게 제공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관심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일까? 라는 걸 놓고 봤을 때 XRP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다. 실제 금융거래와 결제에 있어서 유용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 그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서 XRP 레저 자체가 이렇게 건전한 디파이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건전하고 안정적인 프로젝트다. 우리는 그런 사기성 아니다. XRP 레저의 기본 통화, XRP 투기적 자산 아니다. 시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유틸리티적인 금융 혁신, 블록체인 혁신을 위해서 XRP를 만든 것이다. 라는 점을 법원에다 보여주기 위해서 연말 출시 예정인 지금 스테이블 코인 상품을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면서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 보여요.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리플 입장도 굉장히 강경하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고 대법원 간다 이 얘기 하더니 진짜 대법원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상황이 오늘 펼쳐진 것 같고 그 와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를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엮어서 맥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 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의미 이 정도만 일단 좀 체크를 하시고 전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리플의 입장이 제시가 됐고 SEC 입장이 5월 초에 제시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제시하는 게 5월 20일이에요. 데드라인이. 그러면 5월 20일에서 한 달 정도 안에는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게 정말 대법원으로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 양측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조금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형인 과정이긴 한데 리플랩스가 상당히 강경한 이번에 스탠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 어쨌든 XRP 홀더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지금 현재 상황, 이런 속보 상황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